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이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죠. 코인 투자 김남국, 제명은 없었던 일로. 국회 윤리특위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표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이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코인 방탄이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바로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윤리소위원회에서 네.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명은 없었던 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은경 기자,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상당 부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원래 표결이 어제가 아니라 22일 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당일 날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불출마까지 하는데 제명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민주당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일어나면서 이 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건데요. 이 윤리특위 1소위에서 이제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가 3대3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어제 3대3으로 결론이 났어요. 예.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보시는 대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니까 지금 나온 표결 결과로 보면은 민주당 3명이 다 반대표를 던졌겠구나.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무기명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부결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같은 안건을 이제 동일하게 다시 논의 못 하거든요. 어허. 결국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이로써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조차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습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입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징계를 미루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부결, 코인 투자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한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럼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논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했으면 됐을까요? 총선 불출마라는 어떤 불이익이 제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징계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있었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1년 이내로는 복당이 불가능하잖아요. 당원 당규를 자주 바꾸시니까 또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분노라든가 비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리고 또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이 이렇게 통합되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구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그리고 블랙 코미디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경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진상조사위라는 걸 열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도 제가 당당하게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총 2시간 전에 탈당을 해버려요. 탈당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잠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윤리 소위가 열리니까 이번에는 소위 결정 내려지기 전에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정은 또 이 소위가 연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제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이유는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김남국 의원을 확실하게 봐줘야 된다. 왜? 무엇을 위해서? 여론이 비난하든 말든 간에 이재명에게 충성하면 저런 대가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민심이 어떻게 가든 그런 것을 선택했다고 보여져요. 예. 이게 더 코미디인 건 그 전날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 같이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 눈높이에 우리 윤리 기준을 맞추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저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윤리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코미디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려가 현실로 좀 드러나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고 충성을 하면 이런 뭐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좀 과하게 해석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국민적 분노는 코인 투자를 통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품위를 제대로 했는지, 그 품위 손상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국민적 눈높이는 제명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윤리특위의 자문위는 제명을 결정을 했고요. 예. 그걸 받아서 소위에서는 처음엔 제명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뭐 깊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 뭐냐면 이제 윤리특위 자체가 이게 자문위가 민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소위와 전체회의 자체가 여야 동수가 되고 결국에는 같은 동료 의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들로서 뭔가 나중에 어떤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김남국 의원 자체를 이런 사안으로 제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안들의 더 큰 사안이 오면 그건 무조건 기준이 김남국 의원이 되니까요. 예. 국회에서 지역구를 둔 선출직 의원들은요. 윤리특위를 통해서 그냥 제명이 되는 게 너무 쉽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깊은 반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좀 과하고 그 밑에 단계의 어떤 징계 수위를 좀 결정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그다음에 뭐 다른 당에서 민주당을 뭐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예, 잠시만요. 그 양쪽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내년에 김남국 의원만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김남국 하나 살리면서 과연 이게 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민주당 후보들한테 그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연히 그러겠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 당에서는 뭐 진보 정당 아닙니까? 언제든지 남을 단죄하면서 본인들이 그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당인데 그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돈봉투, 코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구나, 말 다르고 행동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깊은 반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반성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이 진짜 깊은 반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계속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면 자료 안 내놓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반성의 모습이라고 보여진 건 소위에 가서 나오면서 눈물을 좀 그 눈물이 글썽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는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에 계시니까 다른 민주당 출마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나한테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게 악재일까 호재일까?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아니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논리적이지 않죠. 당연히 악재지요.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윤리특위에서 어떤 의원들이 본인의 전 민주당이었던 김남국 의원을 살려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야? 이것도 뭐 이거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야? 그런 비판에서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안 되죠.
그러면은 총선을 앞두고는 이거는 분명히 당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 늘 김남국 의원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간이 남아 있다. 김남국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특히나 뭐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요. 선당우사의 정신 부분들이요. 막 입으로만 있고요.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뒤늦게 하고 윤리특위의 소위가 늘어지게 되는 것은 윤리특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 스스로가 과연 본인의 행동이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판단을 못하다 보니 당이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다 안는 거 아니겠냐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대변인의 쓴소리를 김남국 의원도 이 프로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안 봐도 조간신문은 보셨을 테니까 신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기본 윤리의 파산이다, 개탄한다 이런 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도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코인을 상임위 시간에 거래한 의원에게 뭐 두둔하고 나설 그런 언론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그 뒤에 이게 김남국 구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시키는 게 이제 대표님이 좀 의중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김남국 의원 제명안 듣다가 오늘 투표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김남국 의원이 국민을 실망시켰던 지점, 그 코인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비 받고 국정을 논하는 그 회의장에서 다른 곳도 아니에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는요, 의원들이 요즘에도 막 장관들이랑 말싸움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하고 깐죽거린다라고 하고 의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국민의 대표니까. 거기만큼은, 상임위에서만큼은 어떤 발언을 해도 면책이 되는 특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무슨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코인 거래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인사청문회,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 물론 보좌관이 준비해준 자료를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몰라도 이모 교수와 어떻게 이모를 헷갈리냐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코인에 몰두했었느냐? 보유한 잔고는 한때 100억에 달했다라는 뭐 그런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나중에 거래는 한 200차례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시점도 문제였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또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다루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해서 논란이 좀 더 커진 면도 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기준 잔고도 99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이 좀 소액이었다, 뭐 상임위 중 거래는 몇 차례에 불과했다 이런 해명들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생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또 소득공제 확대법까지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의혹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자, 윤리특위 속에서 제명 이렇게 결정을 해서 상정이 됐어요. 네. 근데 제명은 부결. 그럼 끝인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뭘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는 건가요? 앞서 또 양 선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징계 논의의 좀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위원회가 부결이 되면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다루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이제 소위 차원에서 좀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거나 또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좀 논의할 수 있지만 30일 출석 정지.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야 협의가 좀 선행이 돼야 하고요.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여야 의견이 지금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일 출석 정지도 못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뭐 거의 본인 뜻대로 임기 다 채우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세비는 꼬박꼬박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한테 나가는 세비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매달 약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 돈은 개인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많긴 하는데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받는 거는 뭐 세비 플러스 이것저것 더하면은 6,859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9명에 달하는 보좌진들의 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6,800만 원, 거의 뭐 7천만 원 가까운 돈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개월이 9개월입니다. 내년 5월까지 총 6억 1,7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기간에 잠적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회계 활동을 안 하든 간에 계속 코인 투자를 하던. 그렇죠. 계속 코인 투자를 하던 6억 잃어버려도 6억 네. 손해나도 뭐 큰 남는 장사는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뭐 팔아서 남은 코인이 9억밖에 안 된다고 김남국 의원이 그랬는데 한때 코인 평가액만 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